차장창 차장 우리 아가. 보육원 무지개방 문 앞에서 강은혜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은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문틈 사이로 보였어요. 젊은 여자가 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별빛 품에 스르르르르. 은혜는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노래, 32년 전 자신이 만든 노래,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노래,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불러준 노래,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만요. 은혜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을 찾아서요.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부르는 노래가 끝났습니다. 방 안의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젊은 여자가 놀라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단지 노래 하나 때문에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 젊은 여자는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32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거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강혜린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32살, 햇살 보육원에서 7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조용히 이불을 걷었어요. 보육원 2층 끝방, 교사들이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혜린에게는 집이었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1층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부엌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우유팩 1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15명이었습니다. 냄비에 우유를 부었어요. 약한 불에 데우기 시작했죠. 혜리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리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품에 스르르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나온 노래였어요. 이 노래, 혜리는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습니다. 기억나는 한 항상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온 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혜린이 이곳에 온 게 생후 3개월 때였다고 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작은 바구니 안에 담요로 감싸인 채로요. 그게 혜린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부모는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였죠. 강혜린. 해처럼 밝고 린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지어줬단다.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유가 따뜻해졌습니다. 혜리는 불을 끄고 컵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하나 쟁반에 올렸죠. 6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5살 민서가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민서야. 어제 잘 잤어? 네. 선생님 꿈 꿨어요. 그래. 무슨 꿈? 선생님이 노래 불러주는 꿈이요. 혜린이 웃으며 민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도 불러줄게. 와. 오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 이닦기, 체조 시간. 혜린은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10시쯤 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린 씨,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원장님. 혜린은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슨 일일까요? 원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들뜬 것 같았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혜린은 멈췄습니다. 원장님 옆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은 역계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여성의 눈이었어요.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혜린 씨, 소개할게요.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은혜 여사님이세요. 오늘부터 우리 보육원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혜린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린이 악수를 받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혜는 혜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보았어요. 너무 오래 봤죠. 혜린은 어색했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걸까요? 혜린 씨가 우리 보육원 최고 교사예요.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7년째 근무 중이고 아이들이 정말 따라요. 특히 자장가를 잘 불러서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 말에 은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장가요? 네. 혜린 씨만의 특별한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 아이들이 금방 잠들어요. 은혜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멈칫했어요. 32입니다. 은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죠.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오늘 오후에 아이들 교실 구경하시죠. 혜린 씨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혜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혜린이 인사하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혜린은 5살 아이들이 있는 무지개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15명 중 5명이 이 방을 썼습니다. 선생님, 민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눈이 안 감겨요. 저도요. 준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혜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노래 불러줄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혜리는 민서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눈 감고 들어야 해. 네. 아이들이 순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로요. 혜린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순간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빛 품에 스르르르. 은혜는 벽을 꽉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달님이 지켜주는 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해. 그 노래, 그 선율, 그 가사. 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거든요. 혜리는 계속 불렀습니다. 꿈나라 문 열리면 천사가 손 내밀어 우리 아기 데려가서 아침까지 재워주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래 32년 전 은혜가 직접 만든 노래였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노래.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불러준 노래.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만요. 혜린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죠. 혜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았어요. 그 순간 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님? 혜린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혜린이 은혜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은혜는 벽에 기댔어요. 숨을 몰아쉬었죠. 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혜린이 급히 정수기로 달려갔어요.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죠.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혜린이 컵을 잡아줬어요. 은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노래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혜린은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은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어릴 때부터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냥 알고 있었어요. 은혜는 벽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혜린이 황급히 붙잡았어요. 손님, 앉으세요. 근처 의자로 은혜를 안내했습니다. 은혜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 사람은 노래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혹시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혜린 씨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니요. 그럼 가족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자랐어요. 이 보육원에서요.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요? 네. 생후 3개월 때 왔다고 들었어요. 생후 3개월. 은혜가 중얼거렸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였어요? 1992년 6월 15일이요. 제 생일이기도 해요. 정확한 생일을 몰라서 보육원에 온 날을 생일로 정했대요. 그 순간 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그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은혜가 딸을 잃어버린 날. 어디서 발견됐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명동성 모병원 앞이래요. 새벽에 경비원이 발견했대요. 명동성 모병원.
은혜의 딸이 태어난 병원이었습니다. 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손님? 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혜린 씨, 네,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은혜는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은혜가 사진을 혜린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보실 수 있어요? 혜린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죠. 여자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요. 이 사람이 저예요. 32년 전이에요. 은혜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제 딸이에요. 혜리는 아기를 자세히 봤어요. 작은 아기였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감싸여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예쁜 아기네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생후 3개월 때요.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2년 6월 15일에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명동성 모병원 앞에서요. 혜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아기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혜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은혜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을 봤죠. 닮았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2년 전이었어요. 저는 26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였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아주 바빴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은혜가 말을 멈췄어요. 힘들어했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심했어요.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였죠. 혜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과 병동에요. 아기는 남편이 돌보기로 했죠.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전화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기가 사라졌다고요. 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경찰이 수사했어요. CCTV를 확인했죠.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은혜가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새벽 병원 앞에서 아기가 발견됐어요. 바구니에 담겨서요. 그게 저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은혜가 혜린을 봤어요. 하지만 날짜가 똑같아요. 장소도 똑같고요. 그럼 왜 그때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혜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몰랐어요. 은혜가 울먹였어요.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발견된 아기는 다른 아기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아니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은혜는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는 계속 찾았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했죠. 전국을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32년이 지났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의 병을 얻었거든요.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딸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요. 은혜가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뭐길래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임신했을 때 만들었죠. 아기에게 불러주려고요. 은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악보도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똑같이요. 해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노래를 아무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해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강은혜,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의 엄마일까요? 해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들이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담요가 있었어요. 분홍색이었죠. 낡고 빛이 바랬지만 아직도 부드러웠습니다. 해리는 담요를 꺼내 코에 대봤어요. 냄새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담요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담요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해리는 쪽지를 펼쳤어요. 1992년 6월 15일 새벽 5시 30분 명동성 모병원 정문 앞에서 발견. 분홍 담요에 쌓여 있었음. 다른 물건 없음. 원장 선생님이 적어준 기록이었어요. 해리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은혜가 보여준 사진이요. 아기가 분홍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똑같은 분홍색이었습니다. 해리는 담요를 꽉 안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따뜻함, 누군가의 품, 노랫소리, 자장자장 우리 아가. 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슬펐을까요? 자신도 잘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리는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요, 앉아요.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온 날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세요?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별로 아는 게 없단다. 경찰 기록밖에는요. 경찰 기록이요? 응. 당시에 실종 아기를 찾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그 아기인지 확인했대. 해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요? 아니래. DNA가 일치하지 않았대. DNA요? 응. 실종 아기 아버지의 DNA와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어. 해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은혜의 딸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지만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 뭐가요? 기록이 중간에 끊겼대. 정확한 검사 결과지를 찾을 수 없었어. 무슨 뜻이에요? 1992년이었잖아. 기록 보관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 서류가 분실되기도 했고, 원장이 해린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니? 혹시 어제 그분 때문이니? 해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시 확인해 봐야겠구나. 어떻게요? DNA 검사. 지금은 훨씬 정확해졌어. 다시 해보자. 은혜와 해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조용한 검사실이었어요. 양쪽 분 모두 구강 채취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면봉을 꺼냈어요. 은혜가 먼저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볼 안쪽을 채취했어요. 혜린의 차례였습니다. 면봉이 입안을 스쳤어요. 간지러웠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두 사람이 섰어요. 혜린 씨,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은혜가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해요. 혜린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혜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은혜는 매일 보육원에 왔어요. 봉사활동을 한다며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혜린을 보고 싶어서였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어렸을 때 뭘 좋아했어요? 은혜가 물었어요. 그림 그리기요. 특히 하늘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저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죠. 정말요? 비슷한 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싫어하는 음식, 버섯, 습관, 왼손으로 머리 넘기기. 우연일까요? 아니면 5일째 되는 밤, 혜리는 꿈을 꿨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있었어요. 노래가 들렸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였어요. 혜리는 울면서 깼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혜린과 은혜는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앞에 놓았어요. 결과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은혜와 혜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의 일치율. 의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99.99%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혜리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가 혜린을 껴안았어요. 혜린도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재회였어요. 한 달 후, 혜린은 은혜의 집을 방문했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죠. 들어와. 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혜린의 아기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찍은 거야. 은혜가 말했어요. 아빠는 날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매 순간. 은혜가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널 찾으려 했어. 내가 꼭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지. 이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응. 하지만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보육원은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다닐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 넌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은혜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혜린아. 네.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혜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품에 스르르르. 달님이 지켜주는 밤. 엄마 품처럼 따뜻해. 혜린은 엄마 품에 기댔어요. 3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꿈나라 문 열리면 천사가 손 내밀어
우리 아기 데려가서 아침까지 재워주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로서의 시간이요. 노래가 끝났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32년간의 그리움을 채우듯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혜린과 은혜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